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기분 좋은 월요일 저녁입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고 계실까요? 우리 시장 한 주의 출발부터 상당히 기분 좋은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다시금 이 성장주 쪽의 매수 심리가 자극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오늘장 코스닥은 1.5%가 넘는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코스닥 성장주 쪽을 사들이는 모습이었고, 코스피 쪽에서도 미중 갈등의 반사 이익을 받는 수혜 업종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조선업 비롯해서 오늘장에는 바이오주에도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에 힘이 실린 우리 증시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FOMC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과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향후 대응 전략까지도 함께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종목 상담 신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모셔봐야겠죠?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간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았죠.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열어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시장 괜찮을 겁니다. 미증시가 하락하더라도 그게 너무 급격한 하락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괜찮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제 예상은 계속해서 똑같이 그 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BOJ라고 하죠. 금리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회의들이 계속해서 산재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너무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려 본다면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체감하시기에 좋은 시장은 아닌데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조금씩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중소형 주단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흐름을 놓고 본다면 2차 전지는 반등을 주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대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를 우리가 꼽아보자면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많이 더뎌지고 있고 무뎌지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들이 크게 밀릴 가능성은 이 역시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번 주 후반까지는 그래도 좀 경계를 하자. 다만 이번 주 후반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나 다음 달은 지금보다도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높죠. 종목군들도 아직까지 쓰러지진 않았습니다. 꺾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선주로 자금이 들어온다거나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었던 종목군들, 원전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게 일시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이 M7이 조정을 받고 기술주와 성장주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존의 가치주라고 말했었던 규모가 큰 기업들, 그러니까 규모가 큰 산업군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로 조선주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장에서 반도체 쪽만 너무 보시는 거는 좋지가 않다. 오히려 지금 저점대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점에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는 앞서 지난주 방송에서도 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좀 체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도 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좀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체감상으로 좀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가진 종목에는 아직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 SOS 요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방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전문가님께 고민 상담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네, 한농화성이고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25,750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요. 환농화성 25,750원에 비중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농화성이라고 처음에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익 중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네. 참 좀 애매함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전고체 네. 관련주로서 지금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죠. 근데 실제로 네네. 전고체 같은 경우는 2027년도가 돼야지만 실제로 매출에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농화성 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는 매출로 네. 잡히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 향후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네.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네. 삼성 SDI라든지 CIS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 SDI나 CIS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이런 전고체의 어떻게 보면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견조하다 보니 저는 이 한농화성 네.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꺾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네. 한농화성이라는 기업이 안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네.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고 테마성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네.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는 대응을 한번 하고 나서 추이를 살펴보는 게 좀 더 좋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네네.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간 외 단일가에서도 좀 밀리는 모습인데 제가 19,500원은 현재가 대비해서 너무 가격이 괴리가 크기 때문에 19,500원까지는 19,500원까지는 버티지 마시고요. 제가 네. 22,600원을 손절가로 의견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26,6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참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오늘 23,250원인데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오히려 더 사고 싶거나 이제는 밀리지 네.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텐데 더 밀릴 네. 가능성이 있는 가격이 이제 26,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6,000원을 이탈하면 저는 대응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상승 가능성이 60%, 하락 가능성이 한 4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내일부터 변동성이 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일단 네. 목표가는 네. 참 이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가 거의 저항 라인대라서 제가 네. 일단은 이 매수가를 목표가로 잡아드릴게요. 좀 죄송하긴 한데 일단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저는 뭐 네. 이제 매수가 부근에서는 비중을 현재 15% 보유하고 계시니까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줄여놓고서 나머지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 6대 4 정도. 그래서 보유하셨다가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 축소 한번 하시고 그다음엔 좀 비중을 줄여 놓은 상태에서 한농화성을 계속해서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분의 1 정도는 매수가에서 팔으라는 예, 맞습니다. 거예요? 지금부터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가게 되면 전 3분의 1 정도는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여기서 한농화성이 올라옵니다. 만약에 올라와서 지금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6,600원대를 이탈할 때 전 이때 좀 가슴이 아프더라도 저는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농화성 지금 목표가는 매수가인 25,750원, 손절가 26,6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DI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1,700원에 20%입니다. 11,700원에 20%요. 지금 좀 네. 물려 계셔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11,700원에 20%. 오늘 네. 이제 이게 일봉으로 보면 매수가가 조금 높기는 해요. 그래서 네. 지금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 같고 주가가 최근에 또 밀렸고 오늘 반등 좀 하다가 네. 윗골이 달려가지고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가는 일단 보유입니다. 저는 보유의 관점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매수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는데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DI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고 메리트도 있고 성장성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DI 같은 경우는 지금 9,250원대, 지난번에 양봉이 크게 나왔었던 자리의 시초가가 9,250원대입니다. 요날 이제 시초가가 9,250원대인데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투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9,25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릴게요. 근데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리는 것은 이게 주가가 밀려서 9,250원을 이탈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손절가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하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주가가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래도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여기서 올라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12,500원대가 직전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일단 우리가 월봉 잠깐만 볼게요. 월봉 기준으로는 또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봉 기준으로는 참 애매한데 월봉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신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는 패턴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목표가를 이렇게만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현재가 대비해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12,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거기서는 절반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절반은 챙기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절반은 신고가를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손절 라인 때 잡아드린 거는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까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2,500원에서 일단 1차 매도 절반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은 신고가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겠습니까? 네, 안 들리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상단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무섭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또 장중에 변동성이 나오면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들인 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지정드린 손절가를 이탈하게 되면 뭐 전량 매도가 부담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절반이라도 한번 잘라내셨다가 재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으니까 손절가는 꼭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바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2,500원대에서 절반 챙기시고 나머지 잔량만 좀 더 보유해 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DI까지 전략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하나하나 섬세하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 문자 접수도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신 보내주셨는데요. 화신 매수가는 16,300원 그리고 비중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최소 손실 보고 탈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화신이요. 그죠.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밀려 있는지 몰랐네요. 이 기업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 강세를 보일 때 잘 따라 올라오다가 최근에는 약세가 좀씩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지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신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760원인데 이게 차라리 12,000원 위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종가보다 3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차라리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매수하는 게 가격적으로는 좀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거래를 실려서 이렇게 상방으로 올려놓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주고라도 방향이 좀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탈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탈출하시기에는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가 기준으로서 12,000원 위로 주가가 차라리 좀 올라왔을 때 저는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주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 의견은 추후에 12,000원이라든지 12,5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추세가 좀 돌아섰을 때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하면 저는 이거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수익 매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꺾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관점이라서 자금이 묶이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 저는 보유의 의견이고요. 사실 이 기업 저는 손절 안 해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손절가는 일단 1,800원으로 1,800원은 조금 1,8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1,800원으로 잡아드릴 텐데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 주가는 덜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뭐 그때 좀 고민이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화신은 좀 장기적으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가 조금 돌아섰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더 홀딩을 해보는 관점이면 오히려 수익 매도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 일단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까지 꼭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필 옵틱스를 네네. 제가 지정시 아니라서 얼마 전에 필 16,000 옵틱스. 얼마 네네. 구매를 일단 했어요. 매수가가 16,500원 맞으실까요? 예, 그거 좀 했고 오늘도 또 조금 16,000 얼마에 구입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돈 한 50% 다 투자를 했어요. 50% 비중 담으셨고요. 16,500원 정도 평단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비중이 좀 많은 게 부담이 됩니다. 저도 부담이 되고 일단 최근 들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쪽으로도 좀 엮이는 부분이 있고요. 자회사나 모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50%의 비중이 들어가기에는 좀 종목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유죠. 보유의 관점이고 다만 이제 여기서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는 대응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한 10%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밀려 내려와도 좀 버텨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비중이 클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손절가는 제가 14,000원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4,000원까지도 지금 한 10% 정도의 여력이 있기는 한데 이 14,000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4,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절반을 줄여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도 14,0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절반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살짝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16,500원까지 올라왔을 경우에 절반을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나서 25% 정도는 만약에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경우죠. 거기에서는 이제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기술적인 대응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엮여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장의 매출로 잡히고 있는 부분들은 적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손절 라인 때 지정해드린 손절 라인 때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절반 손절의 의견 그리고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선 절반을 비중을 줄이셔서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필옵틱스 지금 손절가 14,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일단 매수가 잡아주셨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 주셨으니까요.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바코 지금 매수가가 19,200원 그리고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아바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도 매수가 회복은 하지 못하신 상태인 것 같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더 갈까요? 네, 일단 아바코 같은 경우 최근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고 거래도 붙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 기업이고 시가총액도 2천억대이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 기준으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상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어렵다라기보다는 위험하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만큼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바코 같은 경우는 일단 손실이 나고 계시긴 하지만 보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대에서 머무르는 거고 또 이제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점대에 있는 종목군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이라든지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에는 오히려 아바코처럼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바코 같은 경우는 저는 보유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저는 현재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17,000원대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게 주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많이 분석을 하시죠.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차트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시는데 제가 이제 차트를 많이 보지 않으셨던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이제 차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주봉을 띄워놨는데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붙긴 했지만 과거 2023년도 4월달, 5월달, 7월달, 8월달에 비해서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죠. 근데 우리가 캔들이나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실려 있을 때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상으로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당시에 캔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종가와 시가와 종가가 이 정도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나왔었던 시초가가
오늘의 종가 부근과 거의 엇비슷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대에 지금 닿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면 거기서 강하게 시세가 나올 것이고요.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앞서 보여드렸었던 주봉상의 그 중요한 저항 라인을 넘겨놓고서 만약에 오늘 18,000원에서 마감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별 걱정 없이 매수가까지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매물대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주가의 흐름상 최근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손절가는 15,000원으로 15,5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주가가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크게 나올 경우에는 차트가 어느 정도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대에서 많이 안 올라온 것 같고 밑에서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지만 지금 변동성이 꽤나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를 잡아도 15,500원 선으로밖에 잡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15,5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10% 비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15,500원 이탈하면 저는 일단 손절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19,00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9,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 전환이 되진 않지만 일단 거기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는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번 잘라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자리예요. 좀만 더 위에서 봤다라고 한다면 한번 뭐 우리가 2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매물대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돌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매물대에 맞고 장중에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9,000원대를 일단 목표가로 잡아드리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매도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이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지정드렸었던 손절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바코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주가 흐름상으로는 저는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뭐 차분히 잘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바코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좀 고생을 하신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19,000원까지 열려 있다고 합니다. 손절가 15,5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메모 잘 해주셨다가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그 대덕전자요. 대덕전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8,700원이요. 28,700원의 비중은요? 비중은 20%. 20%. 아, 대덕전자. 지금 계속 좀 밀리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대덕전자는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덕전자를 비롯해서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뭐 실적도 좋고 성장성,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이렇게 대덕전자처럼 밀린 기업들이 있는데 뭐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덕전자의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 흐름 자체가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의견은 드리지 않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를 저는 보유하는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뭐 21,000원대를 이탈할 경우에는 주가가 밑으로 하방으로 좀 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1,0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손절도 참 애매하네요. 21,000원대 이탈하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덕전자를 비롯해서 관련되어 있는 뭐 PCB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손절가는 21,000원으로 말씀은 드릴게요. 하지만 21,000원을 이탈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매수가까지 한 번에 올라오긴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1차 목표가는 25,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000원까지 올라오면 저는 이거 다시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PCB 쪽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코리아 서키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주가 흐름이 안 좋아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CXL 쪽으로도 좀 엮여가지고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덕전자라든지 심텍이라든지 뭐 TLB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해성 DS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안 좋은데 저는 이제부터는 돌려 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뭐 하방으로 많이 밀려가지고 손절할 만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 한 번 더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주가가 올라와서 25,000원대까지 도달할 때에도 저는 한 번 더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좀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 기업이나 이 업황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고 지금 뭐 제약바이오도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 후속 종목으로 이제 대덕전자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좀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기라는 기업도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기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IT 전자 부품 쪽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올라오더라도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밀리더라도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답변이 애매한데요. 저는 그만큼 지금 대덕전자가 좀 애매한 위치이긴 하지만 업황이나 기업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위로든 아래로든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25,000원. 25,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PCB 기업 대덕전자 일단 1차 목표가 2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들 이야기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타임특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전문가를 믿고 따라가야 할까 고민이 많을 때는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승률 좋은 종목들을 잘 공략해 주시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이재규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하나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QR코드 스캔만 해주시면 작은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5225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재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시장을 바라보는 해안도 좀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라인 설정법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종목 리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사실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을 때 뭐 시장 반응은 좀 반신반의했었죠.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미증시가 좀 밀리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버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빠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빠지는 정도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라든지 BOJ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전 사실 거기에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따져보고 있는 부분이고 어디에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고 있는데 오늘은 저PBR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지만 저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에 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들이 버텨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반도체 크게 밀릴 가능성은 낮고요. 2차 전지 저점대 잡아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밀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2023년도에 뭐 유럽이라든지 선진 증시들이 시장을 이끌어왔다,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신흥국들도 성장을 아주 강하게 마련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항상 우리나라 시장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종목들을 계속해서 소개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드렸던 기업이죠. 대주전자재료 15% 올라왔고요. TMC 15%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소개드렸던 기업입니다. 6%, 5%, 5%, 4%, 뭐 10% 이상 올라온 종목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고수라인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잡아내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기법적인 부분보다는 저도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들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우리가 매매하기 좀 적합한 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나 그리고 4일과 8일에 소개드렸던 기업인데 프로텍 같은 경우는 14%가 올라왔고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65%가 올랐습니다. 제가 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소개를 몇 차례 드렸었고요. 올해 연초에도 소개를 몇 차례 드렸었는데 메가터치와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죠. 지난 8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이고 제가 우리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냐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국의 기업에 뭐 장비를 납품한다, OLED 장비를 납품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략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빨간색 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고수 라인이라는 건데 제가 이 고수 라인을 만드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물론 계속해서 수정을 하면서 만들었었던 부분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잘 들어맞는 매매 타점을 잡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 ST 같은 경우도 지난 4일 날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종목 상담 드릴 때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자리에서 매수 잘 못하시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고수 라인, 빨간색 라인 위에 있을 때에는 주가 자체가 시세의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매매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수익 내기가 결코 어려운 장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1월 달에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2월 달에는 저 PBR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서 종합주가지수는 올라왔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대형주들이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들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도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최근에는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지 마십시오.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 말씀들 드리고 있는데 제가 2월 달에 소개드렸던 기업들입니다. 전부 다 방송에서 소개드린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방송 기존에 방송했었던 거 녹화 영상을 보시면 전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14%, ABL 바이오 30%, K옥션 20% 올라왔고요. 펜트론 29% 올라왔는데 여기 화면에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이 무조건 전부 다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본다면 매매 타점을 잡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소개드렸던 종목들이 리뷰 종목으로 정말 많아요. 오늘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인 테크윙이라는 기업인데요. 테크윙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테크윙 같은 경우는 사실 HBM과 관련이 없는 기업이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제가 고수라인에 포착이 되면서 여러분이 테크윙이라는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제가 테크윙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우스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제우스와 테크윙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종목 다 시간이 지나면서 HBM과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죠.
바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기 직전에 많은 차트에서의 흐름이 선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뉴스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먼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트가 먼저 만들어질 때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바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HD 현대일렉트릭 시장에서 난리도 아니죠. 변압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전력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뭐 미국에서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됐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전력에 대한 쇼티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전선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았죠. 근데 고수라인에서는 작년 10월 달에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당장에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여기에 포착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뉴프렉스라는 기업도 있고요. 제가 11월 21일 날에도 선익 시스템을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었네요. 이런 종목들.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소개드릴 때 뭐라고 소개드렸냐면 이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FPCB라고 해요. 우리가 플렉서블 PCB라고 해서 연성회로 기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연성회로 기판을 어디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냐면 메타라는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그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메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추후에 뭐에 엮였냐면 애플의 비전 프로와 엮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점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종목을 선점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아직까지 부각되지 않은 내용이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시장이 저의 예상대로 흘러갈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큰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밀려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남겨져 있는 3월 달과 4월 달까지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군들 그동안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포착된 기업들 리뷰를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한글과 컴퓨터 오피스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소프트웨어. 그런데 제가 고수라인에 포착이 돼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관심 있게 좀 보셔야겠습니다. 뭐 자회사 중에서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기업도 있고요. 드론 관련 기업도 있고요. 방산 관련 기업도 있는데 뭐 자회사에 대한 메리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좀 가져보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AI 쪽과 엮이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장의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가반 컴퍼니라는 기업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출산 관련주죠. 우리가 선거 때마다 아가반 컴퍼니, 제로투세븐 전부 다 변동성이 나오는데 아가반 컴퍼니 작년 12월 달에 포착이 됐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아가반 컴퍼니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죠. 상한가에 진입도 했고요. 그런 종목을 선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겁니다. 이 고수라인을 설정하는 방법은 현재 노란톡방에서 뭐 비용 없이 여러분들께서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좀 안내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종목들 보여드렸죠. 이 종목들 전부 다 뭐냐면 제가 우리 방송에서 특가 종목이라고 소개를 드렸던 기업들입니다. 오늘도 제가 특가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앵커님 안내 좀 더 받아보고 제가 특가 종목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이런 종목들을 나도 함께 챙겨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혹은 고수라인 설정법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이재규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QR박스 그냥 스캔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비밀번호 5225번 걸려 있습니다. 참여 코드 입력하신 후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크윈 같은 종목,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을 10월 달에 또 보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고수라인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고수라인 설정법 지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샵 3772번 이재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특가 종목을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화엔진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이 예전에는 이제 HSD 엔진이라는 기업이었죠. 펜 색깔이 좀 눈이 부신데 오늘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미국의 여러 가지 철강 노조가 몇몇 단체들을 규합을 해서 미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했죠. 중국이 좀 불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재 좀 해달라.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를 제외한다라 그걸 뭐 차치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빅사이클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선박용 저속 엔진을 만드는 기업인데 한화그룹주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한화오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한화엔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으로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종목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기업은 제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CNT 도전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제이오라는 기업 매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제이오는 여전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수라인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이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한화엔진이었고요. 두 번째 제이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인바디라는 기업인데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준비하는 가장 큰 명분은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다는 부분이죠. 제가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은 인바디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종목보다 좀 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인바디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관련되어 있는 내용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님 안내 좀 더 받아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한화엔진, 그리고 CNT 도전제, 제이오, 인바디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챙기실 수가 있겠는데요. QR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5225 입력하시면 이재규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해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이 종목은 사실 우리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저는 3월 달과 4월 달에 제약바이오가 좋을 거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굉장히 요즘에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조선주도 마찬가지지만 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고수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올해 3, 4월 달에 가장 뜨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라든지 HLB 같은 종목들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반드시 좀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노란톡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금요일에 와서 수익 났다고 자랑할 테니까 반드시 노란톡방에 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요일에도 수익 자랑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신 히든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합니다. 앞서 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 전망 말씀해 주셨는데요. 3, 4월에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재규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하신 뒤에 비밀번호 5225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월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